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주주님들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10%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영상에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이 매수에 대한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자마자 이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기쁜 마음은 저 또한 감출 수가 없네요. 너무 축하드리고 다행입니다. 일단 그럼에도 중요한 거 오늘 영상을 결국에 킨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CPI와 PPI 그리고 환율이 안 잡히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 기이한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 중요한 게 내일 같은 경우 뭡니까? 6월 10일자. 자, 내일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렇죠? 이거 너무 중요하고 동시에 새벽에 뭐 있습니까? CPI 발표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너무나 핵심적인 요인들, 핵심적으로 이 주가의 변동성이나 증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 좀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얼마까지 이제 계속 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언제든지 리스크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주가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또 꺾일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100%는 아니어도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으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강조드렸던 포인트에 따른 움직임이 나왔고 그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조금만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3점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나 한번 봐야겠습니다. 18,000명 정도 되는 주주님들이 시청을 하셨고 어제 6월 8일자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영상 끝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룬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추가적으로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야간 선물 뭐 급등이 나오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게 결국 CPI라고 말씀드렸어요. PPI. 그렇죠? 저는 이 흐름을 전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CPI, PPI 안 좋은 이 지표 자체가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PPI나 CPI를 봤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치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힘들다라는 데이터로서 증명이 되면서 증시를 한번 좀 크게 꺾을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니 금요일장에서 이게 우리가 결국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뭐 국장이 빠지고 뭐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환율 안 잡히고 하니까 뭐 다양한 요소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 금요일장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대 급락이 나오고 동시에 뭐 환율도 안 잡히고 그리고 뭐 미증시 같은 경우 이 코스피 야간 선물 급락 또 나오고 다양한 섹터에서 기술주 위주의 폭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빠졌겠냐라는 거야. 아직도 원인이 없죠.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는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면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지금 이거라고 생각해요. CPI와 PPI. 이게 영향을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초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지금 눈앞에 있는 리스크만 조심하자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은 외인도 코스피 시장에서 2조를 팔고 나갔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추가적으로 2조를 팔았어요. 증시가 밀렸을 때 외인들이 들어와 줬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매도 자체는 적었지만 외인들의 이탈 자체는 적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인들이 들어온 건 아니었고 오늘도 심지어 2조를 팔고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증시는 또 올랐죠. 8%대 이 코스피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못 올라간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우리 주주님들한테 반도체 하방 압력 계속 들어오고 증시에 대한 리스크 생기고 할 때에도 기회다 담으셔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아래가 그 구간이었어요. 공매도 대차에 대한 비중도 높았어요. 근데 결국에 주가 올라왔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외인들이 이렇게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팩트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못 간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팩트만 놓고 보는 거예요. 엔캐리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뭐 있어요? 옵션 만기가 있고요. 옵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내일 CPI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장에 뭐 있습니까? PPI 발표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 엔캐리 이거 금리 인상 나오니까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 있는 거 팩트죠. 맞죠? 그리고 옵션 만기 내일 나오니까 변동성 클 수 있겠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 새벽에 또 CPI 발표 이것 때문에 종가에서 물량 좀 추가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더 큰 변동성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PPI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거 팩트 체크 안 된 거 얘기해 드린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동시에 이 얘기를 꺼낸 애초에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사지 마라. 삼성전자 빠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담긴 담을 건데 너무 성급하게 담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뭐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성급하게 일단 얘가 이순신이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담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갑자기 조금 절거나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와준다.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아 이거 내가 당했구나. 이거 아니구나. 바로 매도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다음날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상승 나와요. 이거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은 이거의 반복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결국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들어가는 거 좋아요. 자유롭게 들어가시는 것도 좋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만큼은 명확한 신호와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베스트고 여러분들께서 그것마저 귀찮다라고 하시면 담아놓고 조금 그냥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무조건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여유를 가질 필요는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같은 경우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가 10%대 상승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대차에 대한 비중은 거의 사실상 최근 들어서 최고치를 찍었어요. 대차 하방 압력이.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공매도에 대한 수량 자체 자 2.7% 그냥 그래요. 평소만큼 조금 더 나온 정도?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 대차 수량 보면 540만 주, 550만 주 되는 하방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주가 밀어 올렸죠. 그만큼 매수세가 컸고 좋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방 압력이 들어오긴 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얘네의 힘이 더 세지면서 더 큰 하방 압력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걸 실패했을 경우에 CPI, PPI 긍정적인 영향으로 오히려 시장에 회복이 되는 움직임들 모멘텀이 붙어주면 어떻게 된다? 이 물량들조차도 강제청산, 반대매매 강제청산으로 쇼스퀴즈를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구간을 삼성전자에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무조건 매도해야 돼, 무조건 매수해야 돼 이런 방향성이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내용들을 강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물량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 같은 경우 0.9%, 1% 조금 안 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는 아주 베리굿입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미국 시장 흐름 좋아요. 아주 베리굿인데 중요한 건 이게 내일 아침 시장까지 무조건 100% 이어지리란 보장은 없어요. 저는 내일 시장이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일 중요한 건 시초에 우리가 어떤 수급을 봐야 됩니까? 공매도 대차 세력들 오늘처럼 방향성 하방으로서 깊게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바로 전환하는 움직임 보여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거고 외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물량들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나 환율이 잡히냐 안 잡히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일단 환율이 조금 잡혀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아주 좋은 상태는 또 아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일 오전장에 분명히 지금 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삼성전자 더 끌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주주님들은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무조건 얼마 만들어 드릴게요. 무조건 얼마까지 할 겁니다. 이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고점에 대한 매도, 자 고점 매도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거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 자 매도하고 나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가지? 신규 진입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지? 평단 조절 어떻게 들어가지? 추가 매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당연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통해서 최대한 적은 시간에 꽤나 많은 수익을 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를 드린 거예요. 결국에 실시간으로
제가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지만 자 주식에 100% 없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죠. 이거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요청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구독자 혜택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도움을 드린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릴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막 매집이 끝나고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 40%대.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 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 갈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 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 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